자, 이번에는요. 21년 만에 입국을 한, 그러니까 귀국이죠. 귀국을 한 인물이 있어요.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어 이름이 4개, 그리고 위장결혼,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 사남, 신분 세탁하며 21년 도피를 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진 보시죠? 정한근 전 한보그룹 부회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320억 횡령한 혐의로 정한근 전 부회장 검거됐습니다. 뭐 엄청나게 많은 과정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귀국을. 뭐 에콰도르부터 시작을 해서 뭐 파나마, 두바이 그리고 한국 거의 오는데 60시간이 걸렸습니다. 여기 보시죠. 1998년 한보 철강 비리 조사 후 행적이 묘연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해외로 나간 거예요. 지인 이름 사용하며 미국, 캐나다에서 도피 생활을 했고요. 미국에서 위장 결혼. 그런데 지문 정보 등 단서를 우리 수사 당국이 파악을 해서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영주권, 시민권 취득 후에 에콰도르로 입국. 거의 내용을 이 도피 행각 21년 동안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도피를 했고요. 그리고 뭐 시민권도 없고 결혼도 위장으로 하고 어떻게 보면요. 나중에 이분의 생활을 뭐 책이나 영화로 만들어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요. 뭐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경유지 파나마에서 구금됐고요. 57시간 만에 국내로 송환이 됐습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국내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럼 여기서 사실 궁금한 거는요. 부친이죠, 부친. 부친이진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지금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분도 중간에 뭐 수사를 받았다 뭐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해외로 나가서 지금 행적이 묘연해요.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 여기 있습니다. 21년 만에 붙잡힌 아들 한모 몽통 정태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과연 지금 여기 보시죠. 뭐 여기 정한근 씨, 사남이 정한근 씨 얘기 여기 쭉 설명이 돼 있습니다. 뭐 에콰도르 출국 5개국 공주로 공고했다. 자, 그런데 정태수 전 회장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 96입니다. 나이가요. 정태수 2007년 해외로 잠적을 했어요. 검찰은 키르기스스탄과 공조 추적 중이다. 지금 그 지역에 뭔가 있다는 걸 아마 검찰이 파악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 키르기스스탄과 뭔가 공조해서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요, 붙잡힌 아들은요, 부친 에콰도르에서 사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은 아직 사망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뭔가 다른 나라와의 이 공조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뭔가 지금 다르죠. 아들은 지금 사망을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아직까지 그거 확인된 거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이 입국하는 장면이 저희가 영상으로 포착이 됐거든요. 그 모습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해외 도피 왜 하셨습니까? 도피 생활 어디서 어떻게 하셨는지요? 아버지 정태수 회장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한 번도 안 들키셨어요? 에콰도르는 왜 가신 거예요? 조력자 있으셨어요? 가족분들 자진 입국할 생각 없으세요? 조대인 변호사. 아니 이게 21년 만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러면은 굉장히 오래 걸린 거거든요. 근데 왜 지금 갑자기 들어왔을까요? 수사 결과가 지금 나온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일단 가족의 행방을 찾았고요. 그 수사관이 계속 이제 추적을 하다가 네. 이 지금 정 씨의 그 가족들의 행방을 찾다가 그 가족들의 행방의 스폰서, 외국에 생활을 하려면 스폰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 스폰서가
그 정 씨의 지인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등록되어 있는 정 씨의 그 추적을 해봤더니 예. 그 정 씨의 지인을 추적을 예. 해봤더니 그 스폰서는 뭐 캐나다로 출국한 적도 없는데 예. 실질적으로 출국한 그 흔적이 나와 있고 정 씨의 지문과 그 일치된 걸로 신분 세탁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추적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검찰이 그동안 꾸준하게 조사를 해왔던 거군요, 그러면은. 그렇죠. 계속 조사를 해온 그 개가라고 볼 수가 있죠. 21년의 끈기군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실상 그 예. 검찰도 대단하지만 예. 사실상 제가 6개월 도망 다녀본 사람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예. 정말 도피하다 보면 6개월만 다녀도 차라리 잡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21년이에요. 그러니까 21년이면 아예 그냥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저런 정상적인 생활을 가능하게끔 해줬던 조력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들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 정 씨가 되게 판단을 되게 법적으로 판단을 여러 가지를 한 것 같아요. 송환을 하는 과정에서 에콰도르도 예. 거치고 파나마도 거치고 예.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파나마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거냐 아니면 한국으로 예. 들어올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예. 한국으로 들어오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판단한 걸로 그게 더 유리한 건가요? 예, 그렇게 더 판단한 걸로 그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본인이 잡혔을 때 법적 예. 상황도 고려를 하면서 이렇게 도피 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한근 씨가 올해 54입니다. 그럼 21년을 빼면요. 33이 됩니다. 30대 초반부터 50 초반이 될 때까지 도피 생활을 한 거예요. 20년 넘게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참 엄청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 기간이요, 벌써. 그렇죠. 그 시간 동안 그 예. 도피를 하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도 되게 의문이긴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그 잡기 예. 위해서 노력해온 수사기관의 그러니까 당국도 검찰도 대단합니다. 진짜 집념을 21년 가지고 동안. 쫓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뭔가를 알아보고 수사하고 해서 결국은 국내로 송환했다 이 얘기네요. 자, 윤기찬 변호사. 자, 근데 전 관심사는 저 부친인 정태수 전 회장의 뭐 행방입니다. 지금 아들은 사망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검찰은 지금 중앙아시아 뭐 국가 어딘가에 있다고 파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과 뭐 공조한다는 얘기 나오는데 정태수 전 회장 만약에 사망이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망이 되면 뭐 종결이 되는 거죠. 예. 지금 이분이 아마 추징금도 꽤 있는 그럼 걸로 다 알고 그런 건 있고. 없어지는 겁니까 그냥? 예, 그 뭐 추징금에 대해서는 상속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아마 종결이 되는 것 같고. 예. 근데 아마 그 출생 연도를 비춰보면 94세인가 6세 되신 96세. 살아계신다면 90이 넘었어요. 근데 아마 아들 진술에 따르면 에콰도르에서 작년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예. 이런 얘기 나오는 걸 봐서는 출입국 기록 좀 체크해 보면 아마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 여부 예. 또는 아들의 이제 진술이 필요한 부분이 근데 저분이 아마 가명 이런 거나 신분 세탁을 좀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출입국 기록만 체크해서는 에콰도르에서 뭐 다른 데로 갔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쉽지 않다. 어. 그래서 아마 글쎄요. 그 사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일단 제일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망 여부 확인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겠네요. 혹시라도 신분이 바뀌어서 다른 나라 갈 수도 있는 거고 실제 에콰도르 사망했다라면 그 사망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뭐 유해가 있다 그러면 뭐 유해가 있으면은 근데 그게 매장이 돼서 그렇죠. 지문 채취가 어려우면 예. 유전자 감식 아들이 지금 살아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걸로 유전자 감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예. 그건 뭐 과학적 기법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정태수 전 회장 한보 사태는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로 가는 과정에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90년대 후반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한보 사태가 얼마나 큰 거였는지 아마 지금 새삼 느끼실 텐데 아무튼 대단한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주인공들이 지금 다시 또 등장을 한 겁니다. 검찰을 통해서요.